우리가 이제 부동산 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세대 분리를 많이 하죠. 부모와 자식, 예를 들면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 오히려 잘못해서 세금 폭탄을 받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세대 분리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공세무사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가 주택 세금 이제 계산할 때 네.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가족이 있으면 나 하나가 아니라 아내, 자녀까지 포함해서 주택수를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취득세나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여기서 맨날 이제 세대가 나오는데 이 세대의 개념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면. 네.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세대 개념 잘못 알고 있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세대 분리해서 이 세대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1세대란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하는데요. 가족은 어디까지 포함돼요? 여기서 이 가족이란 네. 나와 내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종비속과 형제 자매까지 포함이 됩니다. 형제 자매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배우자의 직계 종비속과 형제 자매까지 포함이 돼요. 즉 우리 부모님 말고 네. 그 배우자의 부모님, 그러니까 뭐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다음에 나의 형제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 즉 처제라든지 뭐 네. 시누이까지도 이제 전부 다 가족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폭넓네요, 세대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분리를 이제 잘하는 것이 이제 네. 부동산 세금의 가장 이제 절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가령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1주택,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자녀가 1주택 이렇게 이제 되면은 결국 이제 자녀와 부모님이 같이 살면은 네. 이렇게 이제 1세대 2주택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자녀와 부모님이 이렇게 세대 분리를 하면은 네. 각각 이제 1세대 1주택이 되다 보니까 네. 뭐 취득세라든지 뭐 아니면 양도세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세대 분리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절세를 하려고 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그 배우자는 네. 실제로 이렇게 세대를 분리하여도 세법에서는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끼리는 의미가 없군요, 세대 분리가.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한 몸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배우자와는 무조건 주택수가 합산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세대 분리하면 이제 자식하고의 세대 분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세대 분리해서 이제 세금 문제 없어라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네. 그 요건이죠. 네, 맞습니다. 세대 분리하신 요건을 잘 모르고 했다가는 또 세금 폭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요건이 어떤 게 있죠? 매일 새벽 저를 만나실 분은 요 아래 댓글 확인해 주세요. 네, 이 요건이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울 수 그렇죠. 있어요. 네. 네, 일단은 뭐 우선 당연히 부모님과 동일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은 기본 사항이고, 네. 여기에 추가적인 이제 요건을 또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만 30세 이상일 것. 만 30세요? 두 번째가 혼인할 것. 이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그 조건만 충족을 해도 세대 분리가 되는데요. 네. 사실 이 만 30세 이상이나 혼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이 조건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저 혼인은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8, 19 이래도 세대 분리 요건이 되나 봐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건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대 분리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미성년자만 아니면은 만 20세만 넘으면 혼인을 했다. 그러면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이 세 번째 요건인데요. 복잡해요. 이제 만약에 이제 만 30세 미만이고 미혼의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이때는 이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소득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면서 네. 이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제 애매한데요, 네, 굉장히 애매하죠. 이것만 보면 도대체 뭐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냐, 네. 이 판단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라는 것은 네. 대략적으로 월 80만 원의 소득을 의미해요. 80만 원 정도?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80만 원 정도의 이제 소득이 생겼어요. 그럼 과연 이 8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네. 부모님과
따로 이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는데요. 근데 당연히 힘들겠죠. 요즘 또 물가도 장난 아니고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려면은 월세도 들어갈 것이고 뭐 통신비, 뭐 식비 이런 것만 포함해도 굉장히 기본적인 생활만 해도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결국에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생기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 자녀는 실제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고 예,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독립적인 생계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때는 세대 분리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이거만 보면 이제 중위소득 40% 이상,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8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 알바를 네. 하든 네. 뭐 직장을 다니든, 근데 이것만 갖고 부족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완전히 이제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고 예,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아야 이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 번째는 다시 정리하면 네. 중위소득 40% 이거나가 아니라 네. 이고 네. 엔드 조건이네요. 그렇죠. 엔드 조건이죠.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최소한 월 소득 한 2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그렇군요. 예,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은 명확하진 않네요. 그래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하게 하려면 소득이 200만 원 이상 돼야 세대 분리 요건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뭐 100만 원 정도 이거 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부동산 세금 하면 우리가 살 때 내는 취득세, 갖고 있을 때는 이제 보유세, 나중에 팔 때 내는 양도세, 네. 뭐 종부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세대 분리 기준은 다 이 취득, 보유, 양도 다 똑같나요? 네, 이제 물론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세대 분리 기본 요건은 뭐 취득세나 양도세나 전부 다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약간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 취득세에서는 이 세대 분리 기준을 이 주민등록표로만 구분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뭐 부모님과 이제 자녀가 같은 주소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네. 그 주민등록 그 등본상으로만 네. 자녀가 이제 다른 주소로 전입을 해놓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취득세에서는 실제 생계 여부랑 상관없이 그래요. 이 주민등록표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세대 분리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만 네. 이 주민등록 등본상으로 동일한 주소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이거는 또 같은 세대로 본다는 거죠. 기준이 주민등록표 기준이네. 취득세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양도세는 그 주민등록 등본상과 전혀 상관없이 네. 실제 이제 생계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즉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양도세가 이 그 세대 분리를 좀 더 좀 깐깐하게 본다는 거죠. 예, 그 실제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세대 분리만 그 주소를 전입 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여서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만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 네. 그럼 이때는 양도세에서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네. 취득세는 그냥 주민등록표로만 분리를 해놓으면 문제가 없고, 네. 문제는 이제 양도세인데, 맞습니다. 양도세는 분리를 해놔도, 네. 실제로 주민등록상에 분리를 해놔도 같이 살면 한 세대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네.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물론 이 국세청도 당연히 이제 인력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실제로 그 부모님 뭐 그 세대 분리 여부를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이제 다만 그 주민등록 등본 상으로만 봤을 때도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죠?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양도일 직전에 네. 급하게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에요. 양도일 직전에? 네. 네. 그건 좀 그 세무서에서 봤을 때 이것은 양도일 직전에 좀 급하게 세대 분리를 한 것이므로 네. 당연히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좀 의도적으로 이 세대 분리를 한 것으로 좀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럴 때는 좀 실제 그 세대 분리 여부를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경우죠. 네. 자녀가 그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부산에 있는 친척집으로 이제 그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 전입 신고만 이제
부산에 친척집으로 한 거예요. 이건 사실 누가 봐도 그쵸.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서울에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또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건 또 이제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만 봐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세대 분리를 또 실제 이제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부모님과 자녀가 이제 따로 사는지 떨어져 사는지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냐? 네. 이걸 뭐 CCTV를 뭐 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뭐 이거를 뭐 도대체 뭐 국세청이 증빙을 할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알죠?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제 책 그 부동산 절세 성공 법칙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세청이 이제 조사를 하는 방법은 그 두 가지 자료로 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카드 사용 장소와 신용카드 그 사용 장소와 이 통신기지국 조회 내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그 자녀가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서 써. 네, 부산에서 썼다면은 부산 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전부 다 부산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세대 그 전입 신고가 위장 전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 통신기지국 조에도 이 휴대전화 사용 장소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제 구분이 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통신기지국 조의 내용만 딱 살펴보더라도 이 사람이 실제 지금 어디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이 장소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이렇게 적용받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뭐 카드, 내가 쓰는 카드, 내가 쓰는 핸드폰이 다른 내가 어디 있는지 증명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겠네요. 이제 이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제 취득은 중등록표 상으로만 확인하고 양도세는 이제 실제 거주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세대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조사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양도일 직전에 세대 분리해서 따로 살게 되면 문제되지가 않겠네요. 네, 물론 이제 양도일 직전에 실제로 자녀가 이제 다른 이제 주거 장소를 구해서 정말로 이제 세대 분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가령 이제 자녀가 너무 빨리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합가를 한다면 이때는 세대 분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대 분리를 해놨다가 다시 또 바로 합가를 하는 경우.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거 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이 그 세대의 정의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소득세법에서 이 1세대란 그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일시 퇴거? 네. 그걸 일시 퇴거로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일정 이상의 기간 내에 다시 부모님과 합가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애초부터 이 세대 분리한 것이 아니라 잠깐 일시 퇴거를 한 것이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세대 분리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판례를 보면은 자녀가 그 세대 분리를 하고 5개월 이내에 다시 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퇴거로 봐서 세대 분리를 인정해주지 않은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5개월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실무적으로 좀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안전하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 1년간은 자녀가 부모님과 이렇게 세대 분리를 했다면 최소 1년간은 유지를 하시고 다시 합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5개월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일시적 퇴거, 일시 퇴거로 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세무사님 말씀대로 적어도 1년 이상은 이제 세대 분리를 한 후에 합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잠깐 들어도 요거 이제 일부 조항이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아팠는데 일반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쉽게 좀 이런 세무, 이 어려운 세무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물론 이 부동산 세금이 여러 세금 중에서도 좀 상당히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이 부동산 세금을 절세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요. 어렵죠. 이제 물론
그 유튜브에도 이제 그 부동산 절세에 대한 내용을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최근에 낸 책 부동산 절세 성공 법칙에 굉장히 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제가 좀 쉽고 그래요. 자세하게 좀 서술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제 책을 좀 참고하시면은 예, 부동산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부동산 탈세는 안 되지만 절세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책 좀 내용 좀 보시고요. 네. 지금 이제 양도세나 또 취득세, 보유세, 내가 뭔가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세금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문제가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